대치동과 수성구를 연결하는 매스킨입니다. 국어 실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법.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렇다면 문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치동식 문법 학습법의 핵심과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치동에서 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차하애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워낙 유명하셔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차혜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EBS라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국어 수업하고 있고요. 또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 대상으로 국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만 들어도 왜 많은 학생들이 믿고 따라가는지 알 것 같은데 특히 고등을 가르치시니 중등 때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중등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치동 내신 문법 시험지들을 다 보다 보면은 이게 거의 뭐 고등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능 수준의 지문들도 그냥 툭 나오고요. 네. 또 이게 대치동 주변에 지명이나 뭐 지하철명 같은 거 있죠. 네네. 이런 걸 그냥 아무거나 활용해서 네가 원리를 다 배웠다면 다 적용할 수 있겠지? 하면서 예시도 정말 뜬금없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게다가 유행하는 가사, 노래 가사 이런 걸 이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독서 지문을 탁 준 다음에 그 지문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찾아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대치동 아이들은 이렇게 개념만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개념도 알았고 체계도 알았고 원리도 네. 다 적용할 수 있을 테니 너 이거 일상에다 정말 다 접목해봐 완벽하게.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너는 대비해야 돼. 이걸 학교 내신 문제로 만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내신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네.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시험지를 쭉 분석을 해보면 항상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되게 그래서 많이 차지하네요. 많이 차지하죠. 네. 8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능에서 이제 문법이 계속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그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선택 과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점수를 유리하게 받으려고 네. 그 고등학교 가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변환하는 수능 점수예요. 여기서 똑같은 점수면 엄매 선택자들이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와요. 원점수가 같아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언어, 엄매라는 엄매가 언어와 매체, 맞아요. 이게 문법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상위권 애들이 고인물처럼 잘하는 그런 과목이어서 좀 높은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치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28년도에 수능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입시 과목도 바뀌고 네.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도 아예 독서 안으로 들어와서 네, 네. 하나의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필수 과목이니까 네. 중요해지죠, 현재 점점. 고1부터 적용되는 네, 맞아요. 그 수능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등 문법을 잘 다지면 고등 과정에서 어떤 학습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좋은 거는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의 수업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이 문법은 한자 용어가 워낙 많고 또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도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중학교에서 이걸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또 두 번째로 그 용어를 써서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업이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처음 수업 들으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뭐 교과서를 읽고 말고 이런 영역이 아니다. 수업의 50분이 붕 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면 그럼 중등 문법이라도 문법의 용어에 대한 부분을 그쵸. 그걸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 네, 문법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네.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였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단어처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미리 해두는 게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네. 그로 인해 또 어려운 원리들이 나왔을 때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일단 제일 기초는 그거예요. 용어,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저번에 수성구 시험지 분석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아, 맞아요. 있는데 네. 그 결과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수성구에서 수성구요. 이렇게 보여졌나요? 네. 제가 꽤 많은 학교를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놀랐던 게 학교 교과서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지 못한 남학생들이 많이 틀릴 거예요. 네, 네. 지문이 있고 여기 날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학습 활동이 있잖아요. 네, 네. 이 학습 활동에도 예제들이 10개씩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내요. 아, 그러니까 수업 때 분명히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시험에는 그 모든 게 다 이제 한 문제로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소홀하게 공부를 해도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집에서 혼자 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면 네. 교과서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시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 선생님들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어느 이제 수성구에서 네. 디귿 중학교가 아, 네네. 시험을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데 그 국어 시험에서 부록에서 낸 거예요. 그쵸. 선생님께서. 아, 그래서 그때 애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그래서, 있냐. 어떻게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교과서에 있는 뒤에 부록을 보라고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쵸.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그렇게 꼼꼼함이 참 내신에서는 요구가 되는데 애들이 더더군다나 중학생들이니까 더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 수성구도 마찬가지다.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요. 수성구가 유난히 좀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대치동이랑 네. 시험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네. 대치동은 오히려 교과서에서 한 반 정도 내고 나머지는 그냥 학습 자료를 엄청 주니까 네. 고등학교 문제를 그냥 끌어온다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이니까 너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수성구 문제들은 어.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줄까지도 다 뜯어서 여기 밑줄 딱딱 긋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동네는 공부를 정말 빡빡하게 시키는구나. 해서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아들 가진 저는 또 답답해집니다. 꼼꼼함. 네, 그것까지 잡아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법의 원리를 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해주실 수 이게 있나요? 제일 좋은 게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 그렇죠. 아이들이 네.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네. 백지 복습이 제일 좋아요. 아, 네. 문법은 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흰 종이를 딱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원명을 탁 가운데 써요. 품사. 머릿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파바바바바바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린 그 마인드맵이 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체계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담기면 내 머릿속엔 그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백지복습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하라고 시켜보면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네. 마인드맵을 제가 그려서 주거든요, 수업 때. 아, 예, 네. 제가 항상 이렇게 A3로 항상 줘요. 제발 이거 좀 해. 안 합니다. 그래도 그려서 주신다니 또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갑긴 아, 해요. 네. 왜냐하면 배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출력을 해야 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고등 과정에서 문법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개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네, 하실 수 있는지. 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다 해야 돼요. 네. 아니 왜냐면은 네. 이게 제가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중학교 3년 동안 품사론, 통사론, 의문론 이렇게 세 개를 가르쳐요. 그리고 가끔 대치동에서는 중학교 범위 아닌데 국어의 역사까지 붙여서 가르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단원이에요. 근데 이 단원의 개념, 체계, 예제 이거를 이미 중등 3학년 동안 다 해요. 네. 그리고 고등에 올라와서는 오히려 이 통사론에서 소단원 하나 그걸 좀 더 자세히 원리를 풀어주는 형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체계가 이미 중등에서 끝나야 그 다음 무슨 얘기를 알아듣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하는 것들은 와 그냥 고등을 위해서 난 여기 있는 것에 빈틈이 없다. 물 셀 틈이 없다. 확실히 막아줘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남학생들 특히 아니야 요즘 여학생들도 좀 그래요. 네, 네. 약간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으신 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그때 돼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죠. 표가 표가 네, 안 안 나죠. 나는 네, 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진짜 쌓여야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네요. 그게 네. 재수까지 와요. 아, 네. 또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법을 쉽고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네. 아까 뭐 마인드맵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처음에 외울 때는 예를 들어 의문이면 뭐 울림소리 이러면 노란 양말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뭐 끝소리 규칙 이러면 그녀 다리만 보여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근데 요렇게 암기를 하는 시간들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칙들을 쉽게 암기를 하면 처음 보는 단어에 적응하기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법칙을 쉽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나중에 가면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가면은 그 대치동에 사는 거 있죠. 실제 가사 놓고 그냥 노래 가사 딱 놓고 막 밑에서 써보는 거. 그게 사실은 애들한테는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게 하루에 문장 3개를 주고 항상 그 문장에 나온 문법 요소를 다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품사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통사론의 관점에서 분석해라. 이걸 맨날 시키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매일이군요. 그것도 매일 뭐든지 매일 네. 꾸준히. 네, 매일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엄매 몇 분 컷 해가지고 네. 문장 주고 3개 정도 주고 매일 분석하고 그 분석된 거 답지랑 비교하면서 네. 맨날 연습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엄마들 입장에서 사실 이제 선생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공부도 뭐 하지만 저희는 문제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요거 봤으면 그래도 아. 엄마가 이거는 해주면 뭔가를 해줬다는 좀 생각이 들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네. 그래서 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조금 했다 심화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문법 교재가 있다면 네. 2가지 정도 두 가지요? 네, 네. 네. 하나는 제가 EBS 강사라서가 아니라 네. 정말 EBS가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EBS 이제 중등 문법의 필독이라는 EBS 문법 책도 있고요. 네. 하나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고등 교재긴 한데요. 네. EBS의 고등부에 올라가면 수능 개념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게 국어쌤들이 수능 개념을 맡아서 매번 이제 교재를 직접 만드셔서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장동준 선생님의 언어 책이 있어요. 개념 뭐 탄탄대로 이런 책일 텐데 되게 좋아요.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 시리즈에 있는 엄매 책들이 거의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등에서 좀 했던 친구들은 네. 그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개념에 그러면 있는 처음에 엄매. 들어가는 아이들은 필독, 필독. 네. 좀 이제 문법을 좀 했다 이런 아이들은 수능 개념. 네, 그렇게 두 개 쓰면 좋겠습니다. EBS 교재는 뭐 다 좋고 또 강의들도 많으니까 네. 엄마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차이나 선생님과 함께 문법 학습법에 대한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수성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아이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법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문법을 쉽게 정리해 주시는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4월에 이제 금요일마다 저녁에 우리 친구들의 어떤 중등 문법의 편의를 위해서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중등 문법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 원데이 특강 때 품사론을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와가지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품사론에 좀 심화될 수 있는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해서 의문론, 통사론, 그리고 이 단어의 어떤 형성과 의미와 관련된 얘기들 네. 이렇게 조금 퍼뜨려서 각 네. 단원별로 하나씩 중요한 부분을 수업을 해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적어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알면 고등까지 걱정 없다. 이런 테마로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단원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네. 끝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문법 어려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지도 기대하고
나중엔 기회가 된다면 수성고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너무 좋겠다. 네, 선생님 강의를 네.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